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대한민국 법이 정한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의 날을 맞아서 오늘의 콘텐츠를 청년이라고 한번 정해봤는데요. 자, 청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진짜 청년일 것만 같은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분 한 분 자기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제주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위원을 하고 있는 전성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스퀘어 대표를 하고 있는 김나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청년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배정국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그 청년의 날을 언급을 했었는데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인 거잖아요. 근데 다른 뭐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이런 기념일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생소하거든요. 네, 청년의 날은 원래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공식적인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는데요. 청년 정책이라는 게 이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원래 각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던 청년의 날 행사가 공식적으로 청년기본법을 통해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되게 되었고, 그 행사 날짜와 그 행사 날짜의 유동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돼서 올해로 공식적으로는 2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는 2020년이 청년의 날 1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청년의 날은 2019년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했던 19년도의 청년의 날과 21년도의 다른 점은 뭔가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직접 활동하는 그런 행사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청년의 날 같은 경우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특별히 이번 청년의 날은 특별한 주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업글인간이라는 이제 신조어를 들어보셨나요? 업글인간요? 네, 업글인간. 업그레이드 인간이요? 인간을 맞습니다. 업그레이드 찍었는데요. 그렇죠. 업그레이드 인간인데, 업글인간이 뭐냐면 이제 요즘 청년들이 성공을 바라기보다는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그런 자기 개발형 인간이 되자 해서 이제 업글 인간이 이렇게 그런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년의 날 주제가 업글 청년으로 이렇게 주제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업글 청년이라는 주제가 어울리는 게 이번에 청년의 날이 정말 특별한 게 제주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직접 운영하고 직접 홍보하는 그런 세 박자의 시스템을 모두 청년들이 이번에 기획을 하는 거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대행사에서 이렇게 뭐 행사를 진행했다면 이번 청년의 날은 뭔가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해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번 청년의 날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송이 나가고 바로 다음 날이 청년의 날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서 이제 함께하는 그런 공론의 장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또 좀 애매모호한 게 청년의 기준이에요. 네.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년인가. 저같이 좀 마음은 늘 청년인, 저 같은 경우도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참 기준이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청년의 기준이 참 애매모호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정부와 각 지자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별로 청년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먼저 작년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청년의 기준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고요. 여기서 제가 질문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 네네.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년의 기준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법이 정한 청년의 기준은 그러니까 만 19세에서 19세에서 34세. 네. 제주는 좀 관대할 것 같은데. 왜 관대할 것 같죠? 제주도는? 아니, 일찍 시작도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 38세. 아닙니다. 그럼 두 분 아세요? 39세. 아, 네, 두 분이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래도 안 되네. 그래도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청년기본조례에 따라서 만 19세에서 39세까지로 정하고 있고요. 제주도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최초 2016년에 제정 당시에는 만 34세까지였는데 요즘 들어서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짐에 따라서 작년에 39세까지로 확대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라남도 곡성군 같이 청년이 인구가 적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 49세까지로 청년의 기준을 곡성으로 이렇게, 가야겠네요. 곡성으로 가서 청년이 완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전 위원님은 대한민국 법이 정한 청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쩐지 생각도 저랑은 좀 다르네요. 확실히 젊습니까? 확실히 젊어요. 네. 세 분은 어쨌든 청년과 관련된 일을 하시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아무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위원을 맡고 있는데 제주 청년 원탁회의라고 이제 청년들을 청년위원으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다양한 분과의 청년위원들을 이렇게 나눠서 그 청년 정책을 일구어 나가서 제주도청에 그런 청년 정책 제안서를 제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위원들이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이렇게 회의에서 만들게 되면 그런 청년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정책의 수혜자가 어떻게 보면 청년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청년 정책을 제주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뭔가 이제 청년을 위해서 진정으로 이제 자신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그러한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올바르게 조정하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때 어떻게 연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하나요? 그럴 때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한번 그런 청년 정책을 발굴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SNS로 연락드려도 되죠? 네, SNS에 나중에 여기 뭐 뜰 건데 SNS로 연락해 주시거나 언제든지 그런 청년 정책은 제주도청에 청년 정책 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뭐 청년들에게 시선을 맞춰서 그런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에게 연결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한 청년 정책에 이렇게 몸담아 계신 분들, 그런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굉장히 그 청년 정책을 일구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그런 좋은 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인도 그 청년 정책 담당관실로 연락을 해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 그렇군요. 할 수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네. 정책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원탁회의에 이제 청년위원들이 오실 텐데 사실 정책이라는 것은 일반인들한테는 좀 어려운 그 단어잖아요. 너무 큰 거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원탁회의를 하는데 그 원탁회의에 오시는 청년위원분들이 처음에는 이거 내가 정책을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좀 것을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걸 맞습니다. 어떻게 완화하세요? 어떻게 맞습니다. 해소하세요? 좋은 질문인데 저도 사실 청년 원탁회의 3기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게 문화예술분과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나이가 이제 어린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 정책은 뭔가 다가가기 힘든 그런 그 이미지가 컸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 청년 정책마다 이제 퍼실리테이터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님이 이제 앞으로 청년 정책을 어떻게 하면 발굴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길잡이를 하는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 퍼실리테이터님들은 그 정책을 한 번쯤은 이제 제안을 해본 그런 분들. 아니면 그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청년들을 이렇게 제주도청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그런 부분은 걱정 없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신청하면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전 의원님 취조는 이제 그만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청년과 네.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세요? 네,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저희는 제주에 남는 것과 모자란 것을 연결한다라는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제주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내고자 하는 어떤 주체들과 제주의 유휴 자원을 연결하자 이런 것을 지향을 합니다. 근데 좀 구체적인 좀 프로젝트를 소개드려 보면 어떤 농촌 마을에 구옥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소유주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공간을 필요로 하고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사람을 지원하세요라고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이 청년 예술가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셨고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이제 연극 활동을 하면서 거기 살면서 연극도 하고 거주하고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제주에 사람이 살지 않는 유휴 자원과
어떤 3터와 1터를 필요로 하는 연극을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연극인하고 이제 그런 어떤 농촌 마을은 좀 문화적인 공급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농촌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공급 그 부족을 해소하는 데 좀 응원을 하고 싶어하는 시민 관객들 요 삼자가 만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거 뭐 마당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네. 집 안을 이렇게 보고 이러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네. 현재는 그 어떤 새로운 시도와 성장을 하고자 하는 저희 표현의 임팩터라고 하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파악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뭐뭐 하우스 네. 같은 경우는 재미있게 제가 봤었거든요. 아, 근데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건지는 처음 알았네요. 네. 그럼 매니저님은 네. 청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저는 제주 청년센터에서 청년 활동 및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 청년센터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활동 그리고 공간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청년들의 삶이 워낙 세분화되고 점점 이렇게 공통화되기보다는 점점 세분화되고 있어서 그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청년들과 많은 교류를 통해서 그들에게 직접 필요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 분은 지금 청년들이 정말 자유롭고 또 다양하게 이런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좀 다지면서 잘 만들어주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시면 어쨌든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요즘 참 새로운 시도 또 새로운 도전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죠. 저는 많다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게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진짜 지역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농산물이나 이런 특산물들이 많이 있지만 이 트렌드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그 공급하시는 분, 생산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따라가서 판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년분들이 마케팅을 잘하고 요즘 트렌드에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강점을 사용해서 그 지역의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 전국으로 잘 이제 어필하는 그런 프로젝트는 저는 굉장히 저돌적이고 정말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단지 우리가 청년들이 뭔가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제주도의 어떤 당면한 문제들을 제주도의 문제를 청년들이 어떤 시도의 기회화하는 그런 좀 좋은 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떤 곳들은 진짜 해녀분들이 채취하신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강점인 어떤 문화예술적인 그 콘텐츠로 풀어내서 전국에 이제 어필을 하고 글로벌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도 어필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진짜 놀랍다. 이런 시도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젊은 분들이. 네, 저는 딱히 어떤 한 청년을 꼽기보다는 이 아름다운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고 그다음에 주위의 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좀 인식 개선을 시켜주는 두 팀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세이브 제주 바다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17년도부터 제주 그 바다 환경의 중요성을 좀 주위에게 알리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바다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들도 진행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프다 제주라는 팀인데요. 그 팀은 잘 알죠. 네네. 저희 청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활동 지원 사업에도 참여했었던 팀이기도 하고요. 그 팀은 취미로 프리다이빙을 바다에서 하는 친구들인데 그 프리다이빙을 제주 바다에서 하다 보니 바닷속에 있는 해양 쓰레기가 너무 많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성을 주위 친구들에게 알리고 멤버들을 모집해서 이게 주기적으로 바닷속에 있는 해양 쓰레기를 건져내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 팀이라서 뜻깊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팀이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도와주세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활동 지원 사업은 청년 덕질이라는 그 네이밍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덕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 몰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네이밍을 청년 덕질을 잡고 어차피 덕질할 거 의미 있게 덕질하자라는
사업의 그 모토를 가지고 그 청년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멘토가 필요하면 멘토와 같이 연결시켜서 멘토링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같이 홍보를 통해서 인원을 모집해서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그 요즘 청년들은 어떤 활동을 할 때 그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열정페이라고 하는데 열정페이로 그 청년들을 또 저희가 일만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활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정의 활동 지원금과 그런 물품들을 사는데 저희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SNS 활동을 굉장히 즐겨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SNS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제주 청년 단체를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문구가 생각이 나요. 세상에 쓰레기는 없다라는 문구를 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그런 프로젝트 팀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혹시 플라스틱 이제 그런 물이 있잖아요. 네네네, 생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수의 뚜껑이 15개가 모이면 뭐가 되는지 아시나요? 모아서 뭐를 만들 그렇죠. 뭐를 만들 수 있다. 네, 뭘 그런 만들 거죠? 수 있다. 예. 글쎄요, 이런 것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사실 아세요, 두 분? 모르시죠? 핸드폰 케이스. 아, 핸드폰 케이스도 좋은 우산? 아이디어네요. 네, 우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뚜껑이 15개가 모이면 모자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요즘 리사이클링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도담 스튜디오라는 곳은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10톤의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아서 이제 그거를 리사이클링해서 옷과 그런 모자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청년 단체들이 주체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그것을 리사이클링해서 좀 더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공헌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보고 아, 정말 대단한 팀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런 의미 있는 활동들을 제주에서 이제 청년들이 해주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면서도 고맙거든요. 그럼 지금 제주에 있는 청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그런 어떤 제도라든지 아니면 정말 다른 지역에는 없지만 우리 제주에는 꼭 있다라는 어떤 좋은 기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주 청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청년센터에 있는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주 청년센터에서 가장 인기 많은 사업인데요. 제주 청년학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받고 싶은 종류의 클래스나 교육들이 있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분야의 교육 그리고 체험 등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까 취업 관련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취업할 때 면접 복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면접 복장을 대여해주는 청년의 품격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장뿐만 아니라 일단 그 구두, 벨트까지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올 때마다 청년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같이 오면서 아, 이런 좋은 정책도 있구나 하면서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으시고 그다음에 요즘은 그 청년 정장 대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면접과 관련된 스킬이나 코칭 프로그램들까지 진행하고 있어서 부모님들이 아주 만족해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학교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이 뭐 많이 있을 텐데 좀 더 소개해 주세요. 일단 제주의 특색이 사면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서핑 클래스 같은 경우도 운영하고 있고요. 뭐 공예 쪽으로 보시면은 라탄 클래스라든지 뭐 금속 공예라든지 해서 금속을 저희가 직접 갈아서 반지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우드라고 해서 나무를 가지고 공예품을 통해서 뭐 도마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할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뭐 인문학 관련 클래스라든지 관심 있습니다. 네. 왜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직장인분들은 또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자신의 업무를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신입사원 뭐 일 잘하기 반이라든지 뭐 이런 명칭들을 재미있게 붙여가지고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을 좀 진행했던 그런 청년들의 반응도 좋은가요?
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 중에 하나고요. 이 사업을 모집하는 시즌이 되면은 저희 청년센터 홈페이지가 가끔 다운되기도 하고 전화 후기를 쓰느라. 그 신청을 하려고 선착순으로 받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는 사업들이 있고 한데 그 신청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고 전화가 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뿌듯하시겠네요. 네, 그럴 때는 참 뿌듯한 것 같아요. 잘 만들었다. 네. 네. 아니 근데 그 외국에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뭐 일단 학업을 잠시 멈춘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그걸 좀 해보면서 적성 같은 걸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갭이어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네. 혹시 그 프로그램 비슷한 네, 거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갭이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먼저 청년들이 먼저 주체적으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함께 전문가분이 1대1로 멘토링을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야들을 좀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제주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체험거리들을 계획을 짜서 뭐 육지로 가서 뭐 4박 5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체류를 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뭐야, 제가 궁금해하는 프로그램 다 있어. 다 있습니다. 청년 사업이 의외로 찾아보면은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진짜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 정보 어디서 얻지 고민들 하시는데 이 정보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등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청년 DB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DB 등록 페이지에 가셔서 관심 분야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관심 분야를 체크하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그런 그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청년들이 보고 그걸 하니까. 예. 대표님. 홍보 얘기하니까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청년분들이 직접 만든 청년대상 홍보 채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이찌제주. 이거는 이름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많이 알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찌제주는 청년분들이 만들고 있고 청년분들 대상으로 제주도 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단톡방입니다. 1000명 이상이 모여 있고요. 공식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각종 교육, 정책 여러 가지 홍보들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좀 많이들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업토링이라는 제주도의 후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업토링이라는 업이 이 위쪽 업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업앤다운 취업과 창업의 업입니다. 한자로 업이구나. 한자로 업입니다. 네. 한자로 업 플러스 이제 멘토링의 토링에서 업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업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은 제주도 내 청년들이 어떤 그 직무나 진로에 대해서 좀 탐색하는 단계 또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탐색하는 단계에서 제주도 내에 있는 분들과 조금 더 경력 있고 실무 경험이 있는 분들과 좀 1대1로 만나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멘토-멘티 매칭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요거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멘티로서 지금 이제 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업토링 프로그램 안에서 그 제주도 내 기업들 좀 알려지면 좋을 만한 청년들에게 알려지면 좋을 만한 기업들의 정보를 콘텐츠화해서 제공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청년분들이 제주도에 이런 기업도 있었나? 나는 공무원, 공기업, 요런 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기업도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정보 콘텐츠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멘토로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십니다. 멘토 풀이 있고요. 개별적으로 어떤 멘토가 필요할지 사실 이렇게 영역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멘티 개별적으로 그 사전에 패널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세션이 있었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그럼 이분은 예를 들면 청년 활동에 관심이 많으니 이분을 한번 섭외해보고 멘토 한번 해주시죠. 그렇죠. 매칭을 하고 이분은 방송국에서 실무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뭐 인턴을 해야 되는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막막하다 이런 분들은 방송국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섭외를 해서 혹시 한번 만나봐 주실래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멘토로서 섭외를 요청드리면 거절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 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하겠다. 제주 청년센터에서 지금도 원활하게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이렇게 이걸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제가 20살 때부터 제주 청년센터의 사업을 통해서 청년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뭣도 모르고 이제 제주 대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이제 막상 하려니까 동아리 활동하기에 뭔가 지원비, 뭐 사업비도 부족하고 뭔가 공간도 부족하고 동아리들과 함께하는 뭔가 네트워크 장도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제주 청년센터를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서 제주 도내에 있는 80개의 동아리에 무려 80만 원을 이제 80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장 제가 그때 축구팀을 운영을 했었는데 전스사커라는 이렇게 저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축구팀을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추억이 이렇게 샘솟는데 그 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얻으면서 이제 추억을 남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동아리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네트워크 장을 청년센터에서 이렇게 열어줘서 다양한 동아리 장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청년 활동을 시작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활동들은 이제 앞으로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이 80개 팀이 아니라 100개, 뭐 120개 팀. 왜냐면 이게 경쟁률이 정말 세잖아요. 그때 담당자님께서 이렇게 배정국 매니저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뵀었는데 이렇게 뵈도 정말 반가운 마음이 정말. 아니 근데 축구 동아리에 개인 이름을 넣어요. 예, 제가 아무래도 그때 모르겠어요. 이렇게 열정이 넘쳤나 봐요. 그래서 제 이름 전에서 어포스트로피 S를 붙여서 전스사커 애들이 모일까 했는데 또 애들이 모이더라고요. 이제 할 거 없는데 동아리나 해볼까 해서 이제 그때 60명 정도 이제 제주도 청년들을 모여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전성희 의원님은 이야기 들어보면 청년센터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거의 집이나 맞아요. 다름없는데요. 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청년센터를 더 다양한 청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사업들이 제가 이렇게 알게 돼서 뭐 청년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저도 등록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매주 주기적으로 이제 문자를 아침 10시, 오전 9시마다 이렇게 받게 됐는데 서포터즈 활동이 있네? 신청해야지? 하고 이제 그런 링크를 눌러서 이렇게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뭐 단기 알바 소개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다양한 청년들이 꼭 청년센터를 접하고 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 매니저님. 네. 뿌듯하신가 봐요. 네. 근데 그럼 이 청년센터 말고 혹시 청년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또 있나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주도는 그 더큰네일 센터라고 있죠. 다른 지역에는 없는 정말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을 굉장히 긴밀하게 도와주는 그런 더큰네일 센터라는 곳이 있고요. 기수를 운영하면서 이번에 5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5기를 모집고. 제가 알기로는 탐나는 인재라고 더큰네일 센터에서 이제 운영하는 탐나는 인재, 말 그대로 이제 제주 청년들 중에서 이제 끼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큰네일 센터에서는 뭔가 정말 사업이 크다고 느껴지는 게 최대 2년 동안 이런 청년들에게 월에 이제 프로젝트 성과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면서 한 달 동안 이제 직업 프로그램, 뭐 양성, 이렇게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서 그 청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을 이렇게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게 미래 글로벌 리더로 키우는 그런 센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도 많이 알게 되면 이제 더큰네일 센터도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고 알게 된다면 그런 탐나는 인재, 말 그대로 진짜 탐나는 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찾아오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좀 홍보 같은 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런 좋은 기회에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청년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네, 저도 청년이지만 일단 눈앞에 있는 걸 도전해보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눈앞에 있는 걸 도전해서 그거에 실패하더라도 다음에 도전할 땐 그것에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청년이기 때문에 일단 도전해보라고 말해주고 싶고 혹시 혼자 도전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면
청년을 위한 이런 다양한 정책과 기관들이 있으니 저희와 함께 같이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전을 통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제주의 미래이자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제주 청년들에게 딱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이제 유명한 광고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말이죠. Just do it. 그냥 해라. 예, 진짜 청년들이 진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자기가 목표하는 것, 또 이제 지향하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청년이라는 나이가 어떻게 보면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이제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년이란 것을 이제 적절히 이용해서 이제 그때 많은 도전을 하고 이제 실패하더라도 괜찮아. 어차피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그런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 이런 말도 있듯이 그냥 just do it.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라만 봐도 위원님 바라만 봐도 부럽습니다. 예. 진짜 그 청년이라는 그게 정말 큰 재산이고 무기거든요. 예. 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청년 시기에 자신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면 좋겠다. 실패를 하든 좋아하는 일을 하든 싫어하는 일을 하든 힘든 일을 하든 쉬운 일을 하든 상관없이 뭘 하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떤 게 필요하구나. 그게 직업이 됐든 취미가 됐든 관계가 됐든 상관없이 그렇게 자신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청년들 참 힘든 시기일 것 같아요. 코로나19도 겹쳤고 또 일자리도 많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고군분투하고 있을 텐데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말 이런 꽃들이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콘텐츠 안테나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